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어디에다가 지정할 것인지도 서울시가 일부 힌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니까 아직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틈새가 남아있겠죠.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알려드릴 거고, 1억대에서 2억대 자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권기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대책들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중하급지는 집값이 급등을 했고 임대차 시장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체적 난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27일 6.27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9.7 대책, 11.5 대책, 그리고 올해 1월 23일부터 SNS를 통한 정책,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 종료까지 쉬지 않고 많은 대책들을 내놨죠. 집값을 잡기 위해서죠. 그리고 기존 매물을 쏟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놨는데 그 결과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 결과입니다. 아이 있으면 집 상하니까 세 안 줄래요. 면접 보고 있는 슈퍼갑 집주인.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집을 구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들의 대출 현황이라든지 그 세금 납부 현황, 국세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거 정보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입자가 집주인들을 면접 보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골라서 집어넣는 상황을 만든 거죠. 이 결과가 집주인의 문제입니까? 세입자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슈퍼갑이라 부르면 안 되죠. 뭐가 문제냐?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시장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이 소중하니까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내 집에 들어올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10명씩. 그러면 내 집이 소중하니까 깨끗하게 쓸 사람 골라서 넣겠다는 게 인지상정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을과 을의 대립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대립으로 만든 정부의 정책의 실패로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결과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6.27 대책부터 해서 11.5 대책까지 기존 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정책의 초기에는 시장에 먹힌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매물이 급증을 했죠.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으면서 호가가 내려가니까 집값 잡히네, 특히나 강남 집값 잡히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매물이 증가될 때 전세, 월세 매물로 있던 것들이 매매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매물이 증가됐던 거예요. 왜 우리는 몰랐지? 우리 시청자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세 달 정도 데이터가 늦게 지표로 잡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전월세 시장이 심각하다는 게 뉴스로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집값마저 잡혔으면 그나마 전월세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게 보완 조치가 될 텐데, 집값, 매물, 매매 물건도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돌변하고 있다 보니까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모두 다가 최악의 상황까지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멈추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 집에 들어간 집주인들이 10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 시장에 임대차 매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장의 임대 시장은 어떻게 되죠?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거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주하게 만들었으니까 1주택은 보유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정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밀어붙이느냐?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러니까 보유세를 60% 하던 걸 80% 올리면서 보유세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팔지도 못하게 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세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 아니 보유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보유세 올라가는데 이게 뭐 심각한 얘기야,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보유세가 많은 연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유세 폭탄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폭탄이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게 된다라는 게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것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연결이 돼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절반의 인구는 아파트에 살지만 절반의 인구는 비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그 비아파트 시장이 어떠냐 하면요. 빌라도 멈췄다. 평균적으로 3만 가구가 공급되던 게 이제는 4천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 원인을 이 공사비 상승으로 두고 있지만 이거는 최근의 문제예요. 그전에는 전세 사기 때문에, 그쵸? 전세 사기 때문에 또 공시가격을 18.6%를 급락시켜버렸죠. 거기다가 보증보험을 강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인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의 토대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공사비까지 상승을 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을 누가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빌라 지는 건설 사업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손 놓고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은 공급이 안 되고 세입자는 넘쳐나고 아파트 가격은 비싸니까 그 대체 부동산인 빌라라도 전세를 살아야 돼요. 왜? 직장이 서울이고 학교가 서울이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서울에 꼭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의 대체 부동산, 일부의 수요라도 흡수할 수 있는 대체 부동산이 공급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30년 된 빌라로 옮겨가야 되는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매수, 매도자, 임차인, 임대인 모두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이 네 그룹을 모두 다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게 이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아파트 공급이 거의 제로 수준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야 된다. 2016년 같은 경우는 1년에 5만 7천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2025년 기준으로 6천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마저도 매입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실제로 공급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시장은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럼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이 대체 부동산인 비아파트 시장이 이 수요를 받아주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양쪽의 기둥으로 시장을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공급할 때 7년,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비아파트는 빠르면 1년, 좀 늦어도 3년 안에는 공급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아파트 시장도 박살을 내놔버리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 절반의 인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책이 안 서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현재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낱낱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이나 라이브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이 적중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대출 규제를 해서 상급지를 압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급지가 무조건 오릅니다. 하급지가 100% 오릅니다를 작년 초부터 얘기를 해드렸고 그 결과는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다시피 노도강 지역의 집값들이 급등하고 있는 게 현재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7년, 10년이 걸리는 얘기니까 기존의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부가 기존 매물 내놓기에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세금까지 건들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예상이 적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월세가 급등할 거다. 그래서 이 전월세가 급등하게 되면 반드시 들고 나올 게 비아파트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왜? 아파트 전월세 공급 부족, 현재 시장의 매물이 말라버리게 되면 그 대체 부동산 수요들이 일부라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아파트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예상이었고 현재까지 적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의 예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기간에 공급은 비아파트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버티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될 건데 재건축은 건들면은 폭탄이에요. 이 정치적 부담을 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대안은 뭐냐?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건축을 손대지 못하면 유일한 방법, 그럴 수밖에 없는 방법이 바로
재개발 위주의 공급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재개발 위주로 공급이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가장 최근에 지지난주에 서울시가 이런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127개에서 239개로 확대 지정하겠다. 앞으로.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엄청나게 높은 용적률을 줘서 단일 면적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에 추진을 하려면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2025년 10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5일 날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서울에 직접적으로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선정하고 지정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월 5일이에 불과 몇 개월 전, 3개월 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 서울의 재개발의 주요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어디에다가 지정할 것인지도 서울시가 일부 힌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파란색의 3도심과 광역중심지 주변에 더블 역세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강남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개발도 많이 진행되면서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니까 아직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틈새가 남아있겠죠.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없다라는 걸 이미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흑성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한남 뉴타운, 용산의 재개발구역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공급 정책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이 되면 미리 여러분들이 거기에 선점 투자해 놓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들이 가장 유망하게 개발이 될 곳인지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알려드릴 거고, 1억대에서 2억대 자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프라인 세미나 오셔서 확인하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은 현재 부동산 시장, 매매 시장, 전월세 시장이 모두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을 만든 게 모두 정책이 실패고, 앞으로 이 정책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시장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에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선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